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가 어제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음주 뺑소니 관련 또 예. 여기서 범인 도피 교사까지 있는 사건을 몇 번 해봤던 경험으로서는 형량이 다소 세게 나온 거예요. 세게 나온 거고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판사님이 본 겁니다. 판사님이 선고하면서 죄질에 대해 설명을 좀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리스라고 김호중 팬클럽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이에요. 아까 점심 먹고 있는데 엄마가 바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와서 저한테 막 따지시길래 제가 그냥 제가 했던 사건들 블로그에 올리는 것만 좀 보내드렸는데 항소심은 달라질 수도 있다 보내드렸는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받았고 2년 6개월을 실형을 받았다는 거는 저희가 모르는 혹은 증거관계에서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죄질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형량이 세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3년 반 구형해갖고 2년 반 나왔으면 이게 흔하게 나오는 형량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예상을 깨고 징역이 세게 나온 것이죠. 좀 세게 나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이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좀 소리도 있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싹싹 빌고 반성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범인 도피나 이런 것이 증거가 현출됐을 때도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고 10일이 지났는데도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약간 발뺌을 했어요. 술타기. 그래서 CCTV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나중에 이제 와서 음주운전을 시인을 했는데 언론 대응이나 혹은 사법 관련된 대응, 조사 대응이 처음부터 약간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검찰총장 대행 출신의 그 고위급 전관 변호사를 기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그런 전략보다 그냥 애초부터 혐의를 인정을 하고 이게 처음에 혐의를 인정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건이다, 구속도 안 됐을 건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김호중 씨가 어쨌든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 그 재판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가 됐다 이렇게 김호중 씨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뭐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굉장히 강하게 좀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들 중에 회사 대표와 회사 본부장도 다 실형으로 구속이 됐고요. 그런데 그 매니저 중에 김호중 씨 대신해서 경찰에 출석했던 매니저가 있어요. 네가 내 옷을 입고 가라 했던 그 매니저, 그분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분 혼자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호중 씨가 지난 9월에 이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더욱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한다. 지난 시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10번 잘하는 사람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후 진술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좀 막간의 이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친한 법조인이 구치소에 이제 자기 이제 의뢰인을 면담하러 갔었는데 옆에서 김호중 씨가 보이더래요. 김호중 씨를 봤는데 다리가 아파 보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 기간이 좀 앞으로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2심에서 이걸 좀 낮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량을 낮추려면? 일단은 피해자의 추가 탄원서도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반성문을 좀 꼼꼼하게 작성하면서 지난날의 후회와 앞으로를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음주운전을 근절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인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음주운전을 근절하면서 세상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지 좀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사건도 그런데 뭐 팬클럽에서 탄원서를 몇만 장 제출한다 해서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서류만 많아지는 것이고요. 진심 어린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몇 장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하면 변동사유가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지만 항소심에서 조금 깎아줄 수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는 조금 반응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태도에 따라서 약간 이제 형량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워낙 1심에서 조금 실형이 2년 6개월이나 나와가지고 집행유예로 바꾸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예상하는 거는 아마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음주운전 피해자 모임 같은 게 있거든요. 혹은 음주운전 뭐 근절하게 기부를 좀 하겠죠. 그런데 기부를 하는데 이 피해자 모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상한 모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뭐 첨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아리스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뭐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해드린 거고요. 음주운전 자체는 굉장히 나쁜 것이고 음주뺑소니 자체는 굉장히 나쁜 범죄다 말씀을 드리고, 물론 하나의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좀 행동을 하기에 따라서 뭐 앞으로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그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댓글도 그렇고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요. 김우중 씨가 죄 지은 건데 죄 지은 건 맞는데 그러면 문다혜 씨는 그럼 뭐냐? 뭐 이런 반응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예. 그 문다혜 씨도 비슷한 양상인데 범인 도피 교사 부분에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은 기소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 기소가 될 것이고 위험운전 치상죄가 지금 될지가 안 될지가 문제입니다. 그 택시 기사님이 한의원에 그 치료를 받았다는 거는 상해를 받았다는 건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위험운전 치상을 피해 가려고. 그래서 그 한의원을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수사기관이 위험운전 치상죄를 같이 기소를 하면 형량이 확 높아지는 거고요. 단순히 음주운전만 가지고 기소를 하면 형량이 확 낮아지는 거고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상이 될지 안 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공평하게만 법률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김우중 씨 팬들이 김우중 씨가 경찰서에 출석할 때는 약간 뭐 수갑을 찬 모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포토라인 앞에 이렇게 서고 막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펼쳐졌는데, 물론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용산경찰서가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긴 했지만 조금 그래도 편의를 너무 많이 봐준 거 아니냐, 또 너무 늦게 출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그런 팬들 아리스의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수갑을 채우냐 안 채우냐, 구속영장을 치냐 안 치냐 문제는 뭐냐면 체포를 하냐 안 하냐 문제는 뭐냐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이 있냐 없냐입니다. 근데 문다혜 씨나 김호중 씨나 둘 다 사회적 지위나 뭐 집안이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을 거라 봤을 거예요. 근데 김호중 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됐죠. 현정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실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근데 이런 와중에 약간 제가 대처가 왜 잘못됐냐 그러냐면 기자분들이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거를 약간 변호인이나 혹은 관계자들이 다독였어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사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음주운전 아니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기자들 빠지기 전까지는 안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몇 시간을 좀 대치를 했죠. 대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변론을 많이 해요. 판사님, 이 피고인은 이미 사회적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미 많은 지탄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악플 같은 거 자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좀 이미 사회적 감옥에 갇혔으니 실질적인 감옥에 대해서는 수감 생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는 모습을 오히려 보였어야 돼요. 오히려 보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형량이 또 깎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다혜 씨도 마찬가지고. 문다혜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문다혜 씨가 그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끝에 불구속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에요. 공중위생법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두 인정했다고 해요. 지금 문다혜 씨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음주운전이나 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이런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본인 범죄가 아닌 본인 일가족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문다혜 씨가 11일에 제주자치경찰에 출석을 해갖고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 관련된 혐의인데 인정을 했는데 제주자치경찰이 아직은 송치를 하지 않았네요. 내일쯤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송치하기로 좀 결정을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혐의가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비슷한 형량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이득을 얼마를 받냐, 그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실제로 징역형이 나오고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오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다수는 벌금형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문다혜 씨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었는지 제가 추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함부로 추산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라고만 정리하겠습니다. 징역형이 가능한 부분이다 말씀을 하셨고 슈퍼호스트였잖아요. 슈퍼호스트니까 그거는 서울 거. 뭐 제주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슈퍼호스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뭐 문다혜 씨만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 사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가족과 관련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뭐 조사라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타이 이스타제트 특혜 채용 의혹 사건,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와 관련돼서 그 항공사 경력이 없는데도 이제 타이 이스타제트 그 항공사에 전무로 취업을 시켜줬다. 당시 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것,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그 타이 이스타제트에 특혜 채용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문다혜 씨가 모든 조사를 지금 다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문다혜 씨가 본인은 참고인이고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라 그래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 검찰 내부적으로는 문다혜를 서면 조사를 할까 하다가 서면 조사도 안 하고 문다혜 씨를 건너뛰고 그냥 객관적인 증거 자료만 가지고 사건을 밟아 나가겠다라는 내부 방침을 뭐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어차피 뻔하다 이런 생각하에. 이거는 뭐냐면 문다혜의 진술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문다혜 씨 진술이 필요 없고 그냥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문다혜 씨야 뭐 나중에 검찰 측에서 뭐 혹은 그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뭐 증인으로 불러 증인 신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만약에 증인으로 신청이 되면 증인 출석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에 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또 피의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출장, 방문, 전화 조사까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소를 바꿔서 어디서 조사하자 수준까지가 아니라 아예 방문 전화 조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다혜 씨가 모두 거부했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문다혜 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련된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모두 끝났고 이제 한 사람 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셈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 검찰이 그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코스를 밟아 나갈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뇌물죄 피의자로 지금 구속영장이 아니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가 됐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가서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석을 해야 되고요. 전주지검이 뭐 전직 대통령의 예우로 인해서 부산지검으로 출석해달라, 뭐 가까운 곳으로 출석해달라 이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에 출석은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문다혜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 검찰 제안에 불응하는 그런 의사를 전하면서 우편 또는 이메일 조사 방식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고 만나지 말고 우리 우편이나 전자우편 이메일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문다혜 씨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끝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다혜 씨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워낙 많은 혐의가 워낙 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저희가 앞으로도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이 정도 다뤄봤는데요. 오늘 오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혜경 씨와 관련된 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오후에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선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 좀 끝까지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